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코패스TV에서 오늘은 이순신급 구축함 예산 없어 조루 레이더 장착, 그러면서 그때 북한의 현대를 통해서만 2조 원 상납,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제2연평해전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서 봤는데, 그 당시에 감청 부대장인 모 장군이 발표를 하는데, 국방부에 누가 정보를 차단했네,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누가 정보를 차단했네, 이상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혀서 오늘 이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감청 부대장의 그런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광케이블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북한이 모든 통신선을 광케이블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청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광케이블도 감청을 합니다. 미국뿐이 아니라 중국도 합니다. 오늘은 제2연평해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순신급 구축함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해군이 또 그걸 20년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이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순신급 구축함은 김대중 정부 이전부터 추진된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업화되고 건조가 된 겁니다. 이순신급 구축함은 외양을 보면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해군이나 정부나 전부 다 철면피입니다. 지금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를 하면서 SM-6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해놓고 탄도 미사일을 요격한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것 같다고 똑같은 짓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이순신급 구축함은 SM-2 함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M-2 함대공 미사일을 유도하는 레이더는 윤영하급 고속함에 장착된 레이더와 동급의 레이더입니다. 윤영하 고속함은 5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순신 구축함은 근 5,000톤이 되는 큰 함정입니다. 거의 10배 차이 나는데 레이더는 같은 걸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 해군의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순신급 구축함은 2001년도부터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서 북한 경찰을 강제로 납치해서 안기부에서 고문을 했다가 중국 정보부에 발각된 게 1999년도입니다. 3월경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중국 정보부가 한국 국정원을 압박을 해서 한국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치정보 주권을 빼앗는 그 작전을 기다리면서 중국 정보부가 대한민국의 정치정보 주권을 빼앗자 8호 제1연평해전을 일으킵니다. 적당한 구실을 붙여가지고 적당히 얻어맞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에게 북한으로 와라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미 자신이 중국서 북한 경찰을 강제로 납치해서 안기부에서 고문했던 사실이 중국 정보부에 발각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정보 주권을 중국에 상납까지 했는데 북한이 오라고 하니까 걸렸구나, 딱 감을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김대중은 작게 5027도 갖다 바쳤고,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핵, 땅굴, 그리고 무인 공격기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에 합의해줬고, 그리고 NLL을 무효화한다, 이런 북한의 요청도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을 공급을 하고 북한이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이런 데도 합의해서 60조가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급 구축함이 건조를 시작한 게 2001년이니까 그 이전에 이미 체계 개발 같은 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현대그룹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갖다 바친 돈이 15억 달러, 2조 원입니다. 그때 환율이 IMF 체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1,400원, 1,500원 이렇게 됐을 겁니다.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그룹 회장, 그러니까 그 당시는 현대그룹 회장이죠, 자살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끝냈지만 이순신급 구축함 한 척이 3,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레이더를 제대로 단다고 해서 얼마가 더 들어가겠습니까? 이미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항복 방산 무기였기 때문에 그 정보도 북한으로 다 넘어가고 북한이 이렇게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김대중이 북한 경찰 납치 고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됐기 때문에 억만금을 주고 그 공작도 한 겁니다. 그런 돈은 물쓰듯이 쓰면서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해군 최대의 사업이었던 이순신급 구축함 건조 사업에서 레이더를 조루 레이더를 달아버린 겁니다. 이것도 세척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밀도 북한으로 넘어간 것은
불모든 뻔한 거죠. 그리고 개량도 할 수 없게끔 확장성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더만 교체하면은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순신급 구축함이 레이더 개량을 못합니다. 레이더 개량을 하게 되면은 함정을 새로 건조하는 비용이 들어가게끔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대중이. 그것도 북한 측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순신급 구축함은 현재 NLL상에 배치되어 있지만 자함 방공밖에 못합니다. 함대 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놔두고 국군 감청부대 부대장이었던 한 장군이 나와가지고 어디가 수상하다, 어디가 정보를 막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혀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군 이순신급 구축함만 그런 게 아니라 신형 참수리 고속정부터 해서 잠수함, 호위함, 구축함, 그리고 이지스함까지 다 어딘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214급 잠수함 건조를 할 때는 잠수함 건조 사업본부장은 잠수함 함장 출신이 맡아야 되는 겁니다. 잠수함을 알아야 잠수함을 건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수함 사업 건조 단장에 보안사 해군 중령을 대령으로 승진시켜서 임명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수상함도 안 타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상무를 방사청장으로 임명해가지고 214급 잠수함 건조로 시작해가지고 현대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해군 대령 그리고 예비역 장군 제독이죠. 이런 사람 한두 명 구속시키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중 세력의 중추 세력인 214급 잠수함은 다 작전 성능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제 역할을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제가 5.18 때 전투교육 사령부가 광주가 북한군 수중에 넘어가자마자 바로 다음날 폭도들을 34명 석방했는데 이 석방한 폭도들을 철모를 씌우고 군복을 입히고 탄띠를 채우고 배낭을 매게 하고 그리고 뒤로 M16 소총 한 정씩 수류탄 2발씩 대검 하나씩 지급한 사실을 알아냈고 이 사람들이 교도대대로 위장을 해서 특전사를 공격했다가 한 명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이 한국군으로 위장을 했지만 일단 한국군으로 보고가 되고 한국군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동작동 묘지를 뒤져가지고 동작동에 교도대대 전사자 묘지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지금 시신을 내놓으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예비역 장군들은커녕 예비역 장교들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5.18 기념재단은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로 다 넘겼으니까 거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끝냈지만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국군 장병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전투에 참가하다 전사라면은 100% 국립묘지로 가야 되는 게 그때 법입니다. 그리고 장교 한 명도 전사를 했는데 그 사람도 29묘역에 묘지가 없습니다. 두 사람 다 망월동 무연고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어떻게 국군 현역 장병들이 망월동에 가서 누워 있습니까? 이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예비역 장성들의 허술한 대북 정보관을 탓하면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